17페이지. 가만히 보면은 성인병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은데 제일 놀랄 노자의 병이 보면 이 간병이 술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을 안 먹는 사람도 간병이고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뛰어난 것도 간병이고 병원에 오래 치료하다가 생기는 것도 간병이고 가장 이게 한데 또 장부의 중심이라서 간병을 한번 보면 나머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 김에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저금증인데요. 아시다시피 근육, 루게릭 질환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루게릭은 간 허증에 해당되는 아주 특이한 질환입니다. 나머지는 다 간실증의 근육 질환인데요. 그 다음 눈 질환, 소화기 질환, 알코올 약물 질환, 중독이죠. 대장장 질환은 을경합, 대장과 간은 함께 가는 것이고 심장 질환을 조절한다. 그리고 중풍, 정신질환, 생식기, 복중, 적통과 호흡기 질환 이 정도가 되는데요. 다음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일단 기후관계로 들어오는 질환은 폐가 받아들이므로 폐는 장부의 뚜껑이라 하고 화계를 하죠. 배설관계로 생기는 질환은 신장에서 일으키고 음식물은 비장에서 일으키죠. 그러니까 기후는 호흡은 폐, 그 다음에 배설은 신장, 음식물은 비장 넘어가셔서 피를 보내주는 것은 심장에서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신경을 쓰거나 독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은 간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당연한데 많이 쓰면 간 질환을 일으킨다. 흔히 말하는 신경성 질환과 음식물 계통의 질환은 어느 것이나 간이 관여치 않은 것이 없으니 간을 다스려야 한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경성 질환도 간이고 음식물 계통도 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면 신경성 질환에 해당하는 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 신장과 관련된 심실증의 간질환입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양실증의 간질환입니다. 그래서 간은 콩팥 신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지만 소화기하고도 같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간 기능을 소화기 계통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려출원이라 하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 영남비전론이라고 해서 영추의 영남비전론이 있는데 12장부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은 장군지간이죠. 간은 장군지간 모려출현. 모는 도말 모자 생강 여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모려 이렇게 쓰나요? 예. 아이디어가 나오는 질환 장기가 된다. 심장, 분주지간, 신명출원, 비장, 창릉지간, 창고 창자에 쌓을 음자인데요. 창릉지간, 오미출원, 회는 예? 상전지간. 예. 맞네.
상전지관 조절출혈. 신장은 작강지관 기교출혈. 심포는 신사지관 혈압출혈. 다음은 중정지관 결단출혈. 결단력이 나오는 것이고, 소장은 수성지관 청탁출혈. 위장은 비장과 동일하다. 대장은 전도지관 변화출혈. 방광은 주도지관 진액저자. 삼초가 결독지관. 이게 좀 어려운데, 결독. 결독지관 수도출혈, 물길. 수도출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12장부의 그 명칭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명칭을 알면은 그 장부의 성격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 모려출혈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뇌 사고활동, 뇌 활동은 간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 활동이 과하거나 뇌 활동이 안 되는 이유는 다 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장군지관은 방패막이를 하니까 신체의 면역이라든지 외부의 독성에 대응하는 것들은 간 기능이 있구나. 심장은 군주지관 신명출혈이라서 가장 심장이 선언적이죠.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고 정신세계를 주관한다 해서 실제로 심장은 병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대신해주는 장기가 여기에 심포, 신사지관 혈압출혈이라고 했고요. 비장은 창명지관, 창고 역할도 하고 영양분을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입맛을 다스리는 소화력의 오미가 나오는 거고, 폐는 서로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신체 기능을 브레이크처럼 조절해주는 조절 역할을 해준다. 콩팥 신장은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작강지관. 왜 그러냐? 사람의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뼈대를 가져가니까, 뼈대를 다스리는 것은 콩팥 기능이고, 거기에서 신체 여러가지 활동이라든지 에너지, 그 다음에 기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다음은 이야기하다시피 중정지관 결단출혈. 여기 결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걸 간과 결부시켜보면, 간과 결부시키면은 간실이 되면 다 뭐가 되니까, 간이 실한 사람은 항상 뭐가 된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의, 간이 실한 사람의 특성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유부단합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결정장애들 다 간실환자들. 소장은 수성지가 모든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위장에서 영양 소화시킨 것을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소장의 기능이고, 여기에서 맑은 코가 탁한 것을 구별해서 방광으로, 신장으로 보내줄 것과 대장으로 보내줄 것을 구별하는 첨탑 출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자꾸 에너지 축적이 많고 영양분 축적은 많은데 활동력이 부족하니까, 활동력을 과하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때 이때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리 다이어트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에서 말해도 아웃풋을 하려고 하면은 움직이려고 해도 관절이 아프고 뭐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면 아웃풋을 할 수가 없죠. 이때 할 수 없는 방법이, 그럼 덜 받는 방법은 바로 이 수성질환, 소장을 자르는 거죠. 받아들이는 기관들의 용량을 자르는 거니까, 뭐 최근에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소장을 잘라내는 것은 다이어트만 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매우 심한 사람들을, 당뇨병을 고칠 때 당뇨병 고치지 않으면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통해서, 소장을 절제하면 당뇨병 수치가 그냥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만성 당뇨병을 고칠 수 없을 때는 다이어트 겸해서 소장을 절단내는 거 있다는 거죠. 수성질환의 역할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전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변화는 습도를 조절해서 변화시키는 거고, 방광 물기를 다스리고 진액을 저장하고, 3초는 여기 이제 이게 그 도란 독자인데요. 결독지가 아니라 해서 이제 물기를 다스린다, 도랑을 다스리고, 여기서 물길이 나온다. 그 신체 호르몬 진액, 사실 보면은 진이라는 것과 액은 음양의 관계인데,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액이고 몸 안에 있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수분은 수분인데 내 몸 안에 있는 것은 진이요, 내 몸 밖에 나오는 것은 액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뭡니까? 몸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눈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액이라고 그러죠. 액.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액이고 몸 안에 있는 것은 진인데, 이 진액을 모두 다, 진액이 흘러가는 길을 다스리는 것은 이걸 3초가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진액을 저장하는 건 누가 하느냐? 방광이 한다는 거죠. 진액을 모아놓는 것은 방광이 하는데, 진액이 흘러가는 유통하는 통로는 바로 3초가 한다. 이렇게. 그렇죠. 요 정도로 보시면 일단 한꺼번에 이해를 하시면 한눈에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극집은 혼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간은 인체 내에 뭉쳐있는 여러가지 병근 덩어리를 파헤치는 근본이고, 혼은 정신 연기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폐가 가지고 있는 백은 정신 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혼백은 정신활동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이나 미친병, 히스테리, 신경성 질환에 결국 간과 폐가 관여한다. 구분을 해야 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냐,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냐.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혼이 나간 사람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백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혼이 빠진 사람은 표현을 못하는 거고, 백이 빠진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백치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치는 폐의 문제, 혼이 빠진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간의 문제다.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간이다. 그래서 간은 신장뼈, 골수에서 만들어진 피를 받아서 저장하고, 또 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영양분, 여기 영양분이 뭐냐면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들이죠. 백혈구, 적혈구를 저장하고, 간은 혈을 저장하는 곳인데, 간에서 혈액을 눈으로 보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 팔다리로 보내서 수족을 움직이게 하고, 뇌로 보내서 정신활동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이 간에 피가 적으면, 이 다른 말로 무슨 말, 간이 화하면 이 뜻입니다. 간에 피가 적다, 간이 화하면 부족한 피를 모으려고 팔다리로 간 피, 눈으로, 머리로 간 피를 다시 다 받아들입니다. 간으로 불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에 피가 없어지면 움직이기 싫고, 머리에 피가 없으니까 생각하기 싫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꾸 누워서 뭐한다?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간허증, 반대로 하면 비실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유 없이 살을 찌는데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하면, 오른쪽 자꾸 누워있으면 아, 저 사람이 간에 피가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뭐가 된다?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뇌부분에 정신활동을 하는데 피가 적으면 전신의 피를 간장에 모아드리려고 함으로 눕기를 좋아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암 환자는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반대로 간에 피가 많고 간의 문맥에 피순환이 안 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간이 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가 피를 문맥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피를 막 보내주는 건 너무 자꾸 이렇게 너무 흘러 넘치다 보면 적절하게 잘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 바로 피순환이 안 되니까 신경질 내고 흥분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또 자꾸 피를 온몸에 보내려고 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래서 항상 막 분주하고 그 다음에 산만하게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신경이 예민하다. 보통 사춘기 애들이 간이 막 성장할 때입니다. 사춘기를 이제 우리가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봄춘자 쓰잖아요. 이 봄의 성질이 강한 게 목이니까 이때 막 애들이 어떻게 하냐, 목을 가만히 사지를 두지 못하죠. 막 돌아다닙니다. 또 막 활동해야 되고, 이게 간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현상들이죠. 오행상에서 해설을 보면 간의 병은 손톱에 나타나고 근육에서 그 기운이 차고요. 또 근육이 혈기를 만들어서 봄의 기를 통하고 동쪽의 청색이 간으로 들어간다. 뭐 동서남북 요거는 이제 목화통수 다 이해하실 거고, 눈에 구멍이 열리고 정이란 것은 간에 가두는 거로 병이 나면 깜짝깜짝 놀란다. 여기 정은 두 가지 정이 있는데요. 신장의 정과 위장의 정 둘 다 같은 정이죠. 신장정은, 신장의 정기는 선천정기를 말하고 위장의 정기는 바로 후천정기를 말하는데, 이 두 개의 정 모두 다 간기는 근육에 달려있다. 그 맛은 신맛이고 종류는 초목이고 가축은 닭이다. 그럼 간은 닭이고 심장은 뭐죠? 심장은 염소, 양, 뿔난 동물들 보면죠. 비장은 쇠고기가 되겠고 폐는 말고기를 이야기하죠. 수는 이제 수는 돼지고기 이야기하죠. 장어는 뭡니까? 장어. 예? 비린내 나는. 그쵸. 장어, 그 다음 민물고기, 비린내 나는 생선들은 이렇게 보면 폐하고 아주 연결시켜서 보면 좋겠습니다. 가축, 닭, 곡식, 보리, 간병은 근에 있다, 근육에 있다. 음성은 각, 숫자는 38, 숫자 38. 냄새는 누린내. 조, 초, 향, 성, 불화에서 누릴조, 탈초, 그 다음에 향내, 또 성은 비릴성, 부는 썩을 부 해서 조, 초, 향, 성, 부, 목화토국수 이렇게 되죠. 액체는 눈물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읍, 한, 연, 채, 타 이라고 되죠. 읍, 한, 연, 채, 타에서 읍, 눈물, 한은 땀, 토는 침, 금은 콧물, 타, 수는 가래와 같은 끈끈한 진액을 말하죠. 타. 동쪽에서 바람이 생기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는 신맛이 들고 신맛을 먹으면 간에 이롭고 간은 눈을 주장한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되고 땅에서는 나무가 되고 사람 몸에는 근육이 되고 장에서는 간이 된다. 색은 푸른색이고 음성은 부르짖는 소리다. 호, 소, 가, 곡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호소, 가, 곡신이죠.
간의 소리는 부르짖음 소리, 화의 소리는 웃음소리, 토의 소리는 노랫소리, 호소, 가곡, 심. 호소, 가곡. 금의 소리는 곡소리, 슬픈 소리, 수의 소리는 신음소리, 호소, 가곡, 심. 이렇게 되죠. 이 소리는 또 누가 다스리는 거죠? 소리 전반적인 소리는 폐, 주, 성이라 해서 폐가 다스리죠. 소리에 이상이 생기면 폐병에서 근원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은 노하는 데 있다. 칠정에 노하는 게 있죠. 간에 변동이 있으면 주먹을 웅큼 진다. 이게 바로 간의 변동을 악이라고 그러죠. 악. 심장의 변동은 뭐죠? 심장병이 있으면 근심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근심. 심장의 병이 있으면 근심스러워지는 변동이 생기고요. 폐의 변동은 뭐죠? 폐의 변동은 크지 않은데 수의 변동, 심장의 변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장의 변동은 떨릴 자입니다. 벌벌 떱니다. 이 간의 변동은 악이라면 심장의 변동은 떤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 우리가 간병 환자들 아니면 중풍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렇게 팔을 안으로 감죠. 주먹을 쥐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악력만 있어요. 우리 악력 쥐락자니까. 이 악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간병은 좋아지거든요. 특히 뇌변변 환자들은 이 인대가 힘이 좋으니까 인대를 펴는 힘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자꾸 쥐어지는 악력만 커집니다. 이거는 바로 뇌가 똑같이 쪼그라든다는 현상 같아요. 오히려 펴주는 애. 걸음을 이렇게 뇌변변으로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들 양말을 벗겨보고 다리를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웅크려져 있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웅크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뒤뚱뒤뚱 거리게 되죠. 이 발가락을 펼 때만 비로소 걸음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 발가락을 펴는 못해요. 병이 심해서. 그럼 뭘로 가야 된다? 그럼 뇌병변 중에도 간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간 기능이 좋아져야지 움켜지는 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팔을 움킨다든지 등을 각궁반장, 등이 활처럼 휘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새우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다 간병이다. 간병은 결국은 남들은 볼 때 간병 허리가 이렇게 굽고 목이 굽고 이러면 저 사람 뼈가 굽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뼈가 굽기 전에 뭐가 굽었다? 근육이 굽어서 뼈를 자꾸 굽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일단 근육병이 우선 먼저입니다. 너무 노하면 간이 상하게 되니까 슬픔으로 노함을 이긴다. 슬픔은 금이니까요. 금목이 되고 또 풍기 많으면 근을 상하기니까 금기로 풍을 눌려서 다스리고 신맛을 너무 많으면 매운맛으로 신맛을 중화시킨다. 간은 방패와 같아서 병기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고 성질은 사람의 내부에서 분비되는 큰 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간은 여기 선이 뭐죠? 내분비선을 말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럴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자들이나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갱년기 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도 요즘 맞게 되고 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또 뭐 갱년기가 안 되더라도 보면은 이제 임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관 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럴 때 이 시험관 하기를 하기 위해서 난소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과하게 맞아요. 여성 호르몬 과하게 주사를 맞으면 이때 잘못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첫째, 유방암 아니면 자궁암. 우리 실제로 우리 환자 중에 그분이 한 분 있죠. 나이가 좀 많은데 애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시험을 하게 한다고 맞았다. 2번 맞았다가 맞고 나서 막 잘 몸이 못 견뎌서 병원 가보니까 바로 유방암 판단이 나는 거죠. 초기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가다한 호르몬이 내 몸에 남는 호르몬들은 빨리 분비가 되고 해소되고 이게 녹아나야 되는데 호르몬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게 어디서 하느냐? 다 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내 몸에서 과잉 분비되거나 부족할 때 다 이거를 간에서 해독을 못하기 때문인데 외부에서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거나 호르몬제를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성선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되기 생식선에도 문제가 되지만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결국은 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은요, 이거 여성 호르몬도 때려요. 얼굴 피부는 말로 장난 아니죠. 우리가 그 뭐라 여자들 뭐 태반 주사 맞는 거 아닌가? 그거 전부 호르몬이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세포가 재생되는 건 너무 잘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받느냐? 간이 엄청난 후유증의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분해도 간 기능이구나.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병 초기를 한번 보면 간의 초기는 신경과민입니다. 그리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 그래서 배고픔을 모르면 가스가 차고 간병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간병이 의심될 때 여러분이 꼭 질문해봐야 될 게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일 특징이 배고파도 배고픈 줄을 모른다. 두 번째 간주색이라 해서 간병은 배고픔도 모르고, 두 번째는 얼굴에 때가 낀다. 얼굴에 자꾸 때가 낀다. 그래서 구토가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잠 잘 안 오고 무기력하고 눈 침침하고 요런 증상, 머리가 맑지 못하고 옆구리가 결리면서 악화된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에 때가 낀다는 의미는 뭐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얼굴에 때가 끼는 건 어디하고 비교하면 되냐면은 목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목 색깔,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뭐라 해요? 검버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때가 낄 때는 아무래도 칙칙하고 탄 것 같은 느낌이 들는구나.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건 틀림없이 위험한 간병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뭐냐 하면, 얼굴에 때가 끼는 그 성분은 뭐냐 하면은, 그때 말씀드린 고름 덩어리입니다. 과립구 덩어리들이 피부에 침착해서 혈액 속에 다시 몰려들어가서 혈액 속에 재흡수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간이 항상 항진돼 있으니까, 간이 항진돼 있으면 근육은 수축돼 있고 교감신경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백혈구에서 과립구 활동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백혈구 활동은, 임파구 활동은 줄어들어요. 그럼 임파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임파구는 청소부 역할이고 과립구는 죽이는 역할이, 사상자 역할이니까, 시체는 과립구 활동이 높아지고 임파구는 줄어드니까 시체는 많이 만들었고 청소부가 없어요. 그 시체가 누구냐? 얼굴에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워낙 안 좋아지는 게 계속 있으니까 몸이 지속적으로 수축돼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어떻다? 좁아들어 있다. 혈관이 좁아들고 근육이 수축했다는 얘기는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죽이는 기능은 잘하는데 임파구 역할, 청소 역할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꾸 피부에 침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치료를 쭉, 간이 좋아지면 질수록 얼굴에 때가 쭉쭉쭉 벗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 환자들한테는 치료를 좀 침 맞으면 SK2 한 두세 병 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벗겨집니다. 그래 벗겨져야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는 피부 색소가 좋아진다라는 게, 그래서 외부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혈관이 넓어지고 임파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진정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점점 맥상은 확대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의심되면 잡는 건 맞아요. 근데 얼굴에 운동을 많이 한다 해서 얼굴이 탄 얼굴과 얼굴에 때가 낀 건 다르거든요. 운동 많이 해서 얼굴에 건강하게 구입된다는 것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이렇게 무리한 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환자를, 외국 온 사람을 봤는데, 틀림없이 좋진 않아요. 얼굴 색깔이 좋지 않아. 또 맥도 안 좋았을 거예요.
평소에 안 좋았는데 워낙 바쁜 사람이고 또 호탕하고 호강하고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막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3번 치료하고 3번만 일단 맞고 하자고 보냈던 것 같아요. 왜 3번이었겠어요? 네, 간병 때문에. 간실이면 다 퍼지 않습니까? 이 간 숫자가 38이거든요. 그래서 허증으로 3번 치료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번을 치료해서 좀 회복이 돼서 그래야 이제 그 뒤로 바쁜 사람 다음에 불편하면 한번 더 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오고 이제 잊었는데 본인 그 건강한 사람이 어머니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본인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간암 사기를 판정받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때 이게 진작 알았으면 그때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거꾸로 들긴 하는데 절대 그냥 가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맞다 이거예요. 내 보는 눈도 맞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되면 잡아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면 어떤 예가 있으면 물색 이야기가 오전 공항에서 출장 간다고 하는데 딱 사람이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동료가 지나가는데 얼굴색과 생시액이 확 도는 거예요. 내 눈에. 예예.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래서 내가 어디 갔냐고 물었어. 예. 출장 가다가 같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 사람이 담배다 술도 먹고 마라톤도 잘하고 예. 이 몸이 새뜨거리 이 꼬를 쫙 책임을 잡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아프다 가는 그 자체를 그 사람도 운이 않는다느라. 그치. 캐리어를 들고 예? 캐리어를 들고 있는다. 예. 그래 나 서울 간다 해도 그래서 묻지를 못하겠는 게가 그 차가 떠나 보고 이제 같은 데를 타고 내려서 차가 떠나 보고 그래도 내가 모임을 가니까 그 친구가 가난이래. 간암. 저를 갔는데 수술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3개월도 안 되었어. 죽었어요. 얼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얼굴색이 구르빛 있잖아요. 구릿빛. 네, 그런 청색. 예. 그렇게 딱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 그런 걸. 그래,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몰랐을 때, 내가 지금도 안 느꼈어. 근데 병원 한번 가봤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상 얼굴이 확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느낌상 얼굴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맥을 여러분들 좀 보고 또 사람을 자꾸 보는 눈이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인다고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게 도리가 될 거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맥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봐라 내 맥이 내가 맥을 잡으려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내 일반적인 주장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시각화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느끼는데 좀 안타깝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굴색이 변했다 하면 지금도 불과 거의 다 됐다니까. 거의 막 얼굴색이 나타나는 거는 그때 봐도 안전하지. 신용 가상대로 많이 상태다. 얼굴색이. 아무도 모르는 내가 내년에 저 사람 이렇게까지 넣으니까. 그래 이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수지침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칩을 놓으면은 평행진맥이 칩 놓고 뭐 좋다 한 시간을 간다. 이 심한 사람은 놓고 돌아서 또 가거든요.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침을 놔서 평행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만큼 침을 맞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스스로가 평행침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아큐비미를 그냥 계속 붙이고 있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 24시간 계속 평행침을 유지시켜 놔보자. 그러면 그게 악화되는 거는 일단 막을 것이고 그래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일단 좋은 거고 조금 더 해보면은 어느 순간 인계점을 악화되는 걸 막다 보면 그 다음 인계점을 치료도 안 되겠나.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병원에는 죽은 사람도 계속 혈압 강화해서 혈압 유지시키고 떨어지면 올리고 계속 그 유지시켜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다음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못하니까 조건을 계속 맞춰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려주면 사람 뭘 합니까? 스스로 그때서 에너지를 모아서 스스로 호흡할 수 있을 때 그걸 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평행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거죠. 우리 과제가. 빨리 개발하셔야 돼요. 양의에서는 양의 일반 병원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상태에 갔을 때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님 개발하는 부분은 이 정상에서 약간 떨어질 때 빨리 소위 이제 선조치를 취하니까 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병만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응급의학은 맡기잖아요. 지금 응급하고 전문의학은 현대의학이 잘하는 걸 맡기는데 지금 병원의 문제는 뭐냐면 응급의학은 응급의학도 받지만 일반 환자도 응급 환자화 시켜서 네, 과잉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응급 환자도 응급하지 않게 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 평상시에 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그렇게 병원에서도 손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24시간 평인집으로 살아본 자들이 없잖아요. 저 좋다고. 저도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 몸이 어떨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게 평인집을 했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 한번 더 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거죠. 느낌상. 그래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이라서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하긴 하니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싶고 제가 오늘 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간부터 해야겠다. 간은 퍽 간다. 이거 술 많이 먹고 운동 잘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간은 정말 침묵의 장기라서 이 침묵의 장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특히 정신 문제도 전부 다 내 간의 문제라서 우리 여기 그 자동차 그 이종문 선생님 그분이 왜 왔겠어요?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우리 아이 오셨네. 이재성 과장님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허리 수술을 해서 다 못 걷는다고 왔어요. 다리를. 허리를 수술하셔서 허리 수술 후 유증 때문에 다리를 못 걸어서 이 허리 협착증 이걸 고칠 수 있냐고 그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를 하고 다리를 봐야 되는데 맥을 보니까 그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지금 다리를 못 걷고 잘 걷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선생님한테는 무슨 문제가 간이 안 좋은데 간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근데 어찌 허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허리 아프면서 회사에다가 허리 공상을 내놔서 되는데 저 병원에서 우리 병원인가 어디서 허리 수술을 하다가 허리 수술이 이거 잘못돼갖고 이게 쇼크가 와서 그때 약을 막 항생제를 들어부었나 봐요. 워낙 들어붓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갖고 그 비행기 타고 서울 아산병원에 갑자기 간 때문에 갔다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다 조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왔던 거를 간 때문에 간을 수술을 했는데 간을 70% 이상 잘라냈어요. 30%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맥은 확실히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간병이란 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숨길 수 없는데 문제는 언제 숨길 수 없냐? 70% 이상 다운됐을 때나 나타나는 거죠. 심각할 때. 네. 손댈 수 없을 만큼 진행됐을 때 그때 간병 나타나는데 그나마 우리는 맥으로 그 전에 나타나는 게 이게 천만다행인 거죠. 사전에 없으니까. 예. 그럼 하나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간병 환자가 있고 아주 기분이 상해 있는 이성 심장병 환자가 있고 삼성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소화기만 그러니까 소화가 너무 안 돼 만성체증 환자가 있다. 이 세 사람이 있으면 삼성 환자하고 이성 환자, 일성 환자 있으면 치료 기간 어디에다가 제일 어떤 사람의 치료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릴까요? 예? 1, 2, 3성 순으로 보면 됩니다. 삼성이라는 거는
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병을 조절할 때도 물이 이만큼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면 활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뒤집으면 금방 이 활동성이 이렇게 섞이는데 일성은 차이가 압력차도 없으니까 이게 활동성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회복력도 더뎌요. 그래서 삼성 영양물질 조절은 영양 조절은 침 한 방 두 방이면 금방 편하게 풀려요. 근데 기분 나쁘고 체온 조절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특히 요즘처럼 더위를 먹기 쉽고 냉방병을 걸리기 쉬운 게 지금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더위 먹고 체온 조절 안 되는 건 한 방에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체온 조절은 우리 음식 먹고 체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됩니다. 체온을 내 몸에서 움직이려면 보일러를 다시 때우려면 보일러 때다 금방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군분이 짚어져서 다시 열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일성병은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상한 심정을 돌려놔야 됩니다. 치료 기간이 확실히 차이 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일성이니까 이거 금방 치료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딱 볼 때 이 사람이 일성의 병이구나 라고 하면 심인성 질환이면 치료 기간이 이미 충분히 필요하다. 이성이구나 체온 조절이구나 이거 체온의 분부를 다시 떼려면 이것도 일정 기간이 돌아와야 된다. 만약 그게 한 번만에 됐다는 건 뭡니까? 돌았으면 재발한다는 얘기죠. 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니까 또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은 어떻죠? 영양물질, 소화기, 영양 음식 이 문제는 물기 조절은 이거는 한 번만에 조절할 수 있다. 물기를 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환의 그 기간까지도 같이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한 잔을 딱 볼 때 이건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나 빨리 늦게 이 감이 와야 돼. 근데 이 세 개를 똑같이 보고 치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랜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하는 건 다르죠. 그걸 알고 치료한다 그러면 이 사람 간병인데 지금 좋다. 그럼 다 됐구나. 이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좋지만 또 재발하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체온 조절 추위에 떨었는데 아니면 더위 먹었는데 이것도 이틀 7일 정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3일 체질별 간기맥 이해 되는데 요거 딱 핵심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간병이 신경감염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질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에 대한 소화 능력 부족으로 인한 독성 물질의 중화기능 누적이 되면 이거는 양실증으로 악화된 것이고, 신경과민으로 인한 간기능 항진은 체삼투압 조절 부담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소변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신실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니까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차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바로 콩팥에 영향을 줘서 소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면 바로 이게 신실증의 간실이구나. 그렇지 않고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 뭐다? 양실증의 간실이구나. 그때는 뭘 조절해야 된다? 양실 소화 기능 병원에 생긴 것은 대장을 조절해야 돼요. 신장 기능으로 되면 뭘 조절해야 한다? 방광을 조절해야 한다. 아니면 삼초를 조절. 같은 간격이지만 신실증으로 가면은 삼초나 방광을 조절해야 되고, 소화기로 인해서 소화 능력으로 가는 양실증으로 간격이 오면 대장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간기맥의 실증과 어쩌고 요거는 뭐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 간을 한 번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다음 시간에 하고, 요 간을 할 때 간만 하는 게 아니라 간신비폐신을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 뭐 12장부를 따로따로 하면 1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 할 수는 없고, 간을 하면서 나머지 6장부를 같이 붙여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